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변화가 빠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 개발자는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NFT 시장과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이버 제페토는 2200억원 투자 유치를 했고 포켓몬고 개발사는 3600억 투자 유치를 하였고요. 다 메타버스를 진출한다고 하니까요. 나이키는 나이키랜드 오픈해서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운동화를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저들과의 시너지를 일으켜서 만들어 나가고 판매도 하고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심지어 한글과 컴퓨터도 메타버스에 진출한다고 했고, 사실 이런 얘기가 정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메타버스 한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게, 저는 기사 중에 김치냉장고를 만드는 딤체가 게더타운에 쇼룸까지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거기다 그러면은 어떤 시너지가 날까 되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프라인 쇼룸을 가려고 해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 쇼룸을 오픈해서 내가 그 기능들을 다 볼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서 느낀 게, 확실히 세상이 좀 다양해지고 이제 편견들이 좀 사라지면서 기술을 받아들이는 이제 세대가 달라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를 매번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이게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게 그냥 거품 아니냐, 또는 뭐 그 블록체인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거품 아니냐, 비트코인이 허구다, 튤립이다, 또는 1원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예전만큼 되게 비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잖아요. 금융상품도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투자사인 블랙록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비트코인 관련 상품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예전에 떡락했을 때 2018년도에 엄청 올라갔다가 떡락했을 때 뭐 저도 피해를 보긴 봤었는데, 그때 떡락을 했을 때 그때도 저는 학생들한테 블록체인은 꼭 해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록체인이 일단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는 투자자들의 관점이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이 하나가 있을 때 그게 또 신기술이고, 그러면 이거에 꾸준히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사서 가치를 올리고 하는 투자 외에 꾸준히 그런 기술 투자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르고 내리고랑 상관이 없이 이게 사용성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그런 수요가 있으면 최소한 개발자들이 떡상하는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 도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봤었던 게 웹 시장에서도 많이 봤었고요. 웹 초기 때도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보는 기술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한 기술이 사라지더라도 사실은 개발은 비슷한 형질로 서로 벤치마킹해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웹서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때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하면서 그 찾아봤을 때 한 500개 넘는 웹서버들을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서로 벤치마킹한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뭐 사용한 내부 자료구조라든지 뭐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구조, 아키텍처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투자를 한다, 내가 이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파보겠다 하신다면 지금 메타버스나 NFT는 추천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항상 복합적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지금도 제일 좀 피곤한 게,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개발자가 되겠다, 그냥 소소한 개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괜찮아요. 그 일반적으로 단과반 딱 선택해가지고 적당히 배우는 거 좋고, 빠르게 개발자가 일단 되고 보는 거 나쁘진 않은데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찾아오는 곳이 사실은 팀노바예요. 그러니까 한 3년 4년 지나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에 맞이했을 때 그때 팀노바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업 개발자분들 보통 한 1년차부터 4년차 사이가 오세요. 이게 그 옛날부터 막 많은 경우는 한 10년 가까이 되신 분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장이라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경력 쌓인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방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방을 잘 만드는 분들은 많겠지만 실제 이태리 장인처럼 그 브랜드 자체가 가진 감성까지 표현해내는 정도의 수준의 장인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명품 매장 사람들이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서 한국 시장 물론 대단한 사람들 많죠. 장인들 많지만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명품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느낌이 달라요. 이태리 장인들이랑.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한다고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고 제 말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래 할수록 잘할 확률은 높아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람은 의식적인 노력이 있고 그냥 흐리멍텅한 노력이 있는데 흐리멍텅한 방향성을 가지고 적당히 그냥 사는 김에 숨 쉬며 산다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 그렇게 하면 발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에 사람들이 되게 중점을 두거든요. 전형적인 공부 못 해본 사람들 특징인데 이게 내가 히트율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히트되는 확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되게 의식적으로 딱 신경 써서 어떻게 하느냐와 그냥 적당히 그냥 떠드느냐는 떠들고 적당히 보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고 책상 앞에 몇 시간 앉아있다고 지식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방향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친구들을 가르칠 때도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이 어떤 이 시나리오에 푹 빠져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면 자기 자신이 동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렇게 깊게 공부가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오래 지속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팀노바를 설계를 하면서도 이게 기간이 좀 길잖아요. 이렇게 막 3개월, 4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막 6개월 만에 뭐 된다는 것도 있고 막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제가 진짜 오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긴 힘들거든요. 그냥 뭐 허드렛일 할 사람 그냥 단과 적당히 그냥 단순한 노동만 하는 사람 웹개발 쪽에선 그런 사람들을 코더라고 비하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비하 당할만 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근데 회사 간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회사 준비 없이 회사 갔다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의식적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성장을 하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신경 썼던 게 뭐냐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입혀주자라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만큼 있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일단 배운 것까지는 완벽하게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이상으로 뭔가 필요할 때 다시 학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찾아서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폐해고 그런 방식은 결국에는 복잡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창의성을 강조하고 그 창의성의 핵심은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성이 좋아지려면 질문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그냥 뭐 이런 제 생각들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다가 지치고 막 정말 마음에 상처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빠이빠이한 친구도 있었고 그 나름대로 저도 이제 속상하고 그 친구도 속상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쪽에 있다 보면. 근데 확실히 제가 그 와중에도 끝까지 제가 항상 지금 가진 커리큘럼을 고집한 이유가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 정보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변화가 빠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데 이 변화를 빠르게 하려면 초기 시장에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공식 홈페이지 자료밖에 없는데 다 되게 난해하게 써있거든. 근데 그게 원래는 좀 그냥 어느정도 숙련된 개발자들한테 그냥 스탠다드 그러니까 디폴트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냥 스타일인 거예요. 옛날엔 더 안 좋았어. 궁금하면 GNU 뭐 그런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GNU 걔네 얼마나 되게 옛날식으로 써놨는데
문서가 막 암 걸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써놓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문서보다는 그래도 요즘 나오는 기술들은 그렇게는 안 쓰지만 그 새로운 기술은 그래도 블로그에 많이 퍼지고 한국 쪽에서 이제 언급되는 속도가 그래도 많이 빨라지긴 했어도 그래도 한 그 해외에서 이슈가 되면 그래도 몇 달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개요 수준이지 이거를 이제 깊게 팔 수 있는 수준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또 크게 흔하지가 않거든. 근데 이런 것도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오자마자 적응을 빨리 하면 그 기회를 빨리 포착할 것이고 그 기회를 기반으로 사실은 개발자가 더 이제 국내 전문가가 없는 기술에 점유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개발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개발자는 단순히 그냥 3, 4개월 교육 뭐 이런 걸로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리소스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 많은 리소스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게 하려면 또 그것도 어렵거든. 그래서 굉장히 팀노바 졸업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내 삶의 코드 자체가 바뀌었다.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고 그런 졸업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뭔가 할 때 뭔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 갖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어떻게 본질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작 전에 수업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충분히 생각할 만한 주제들을 좀 던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학생들에게 사실 정보의 전달이라는 건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컬렉팅 해가지고 어떻게 수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개발이라는 게 자기 하는 만큼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한 분야라서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소위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 변호사, 의사 이런 경우는 자격증이 있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던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가끔 말이 뚝뚝 막힐 때가 있어. 상향평준화, 맞아. 상향평준화가 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개발자는 사실은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교육기관마다 뭐 어떤 곳은 2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준다 그러고, 어떤 곳은 뭐, 그냥 뭐 하루 만에 만들어준다 그러지 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별의별,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 막 난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수준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4년 전공자 친구들이 다 코딩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여기는 진짜 실력 하나로 오는 곳이에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창의력을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강조해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이외에는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 경력자가 학원을 다시 찾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런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은 경력자들이 좀 많아요. 보통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어렸을 때 뇌가 발달하는 시점, 내가 이미 몸이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사실 우리가 보통 한 중학교 이전, 초등학생 정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성인만큼의 지능으로 발달하진 않아요. 우리 뇌가 발달하는 게 한 20살 전후까지, 뭐, 길게는 뭐 25살까지라고 하는데, 그 전후까지 이제 그 뇌가 점점 발달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노화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극을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장 과정에서 그런 자극들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막 초반, 중반인데 억대 연봉 받고 이런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없겠죠. 여러분들 주변은. 당연하죠. 여러분들 레벨에는 없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고 저 때만 해도 제가 아는 뭐 친구들만 해도 그런 친구들 꽤 있었어요. 있어요. 천상계에는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냥 쭉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돈 잘 버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인데 내 주변엔 없다. 일반 회사엔 없다. 그런 경우는 없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 뭐 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뭐 어떤 뭐 건바이 건 해가지고 뭐 진짜 잘 벌 때는 엄청나게 벌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2, 3천만 원 한 번에 버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회사에 있는 일반적인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개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데이터 복구부터 해가지고 뭐 해킹부터 해가지고 보안 컨설팅부터 해서 사실 레벨마다 정말 다르고 그 일이 가진 특성,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종류의 회사냐, 뭐 2, 3천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회사냐, 결과만 명확하다면 나 그거 지금 당장 줄 수 있어, 이런 회사냐 아니냐, 또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해서 제가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가지 계산들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보면 결국에는 변화에 빠른 사람들이 제일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뭐 교육이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뭐 나 때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하던 그런 스타일을 고집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 옛날식으로 하면 뭐 괜찮겠죠. 뭐 맷돌로 갈고 냉장고도 없어서 그 동굴 같은 데다 김치 넣어놓고 막 그러면은 뭐 좋긴 하겠네, 그런 천연 환경이 마련이 된다면. 근데 지금 기술 발전을 부정하고 그 자기 하던 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해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서 제가 이제 여기 올 때 준비 안 되고 그냥 충분히 놀고 굳이 하고 싶으면 영어 공부 정도까지만 하고 오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습관 잡히기 전에 이상한 습관 잡혀 있으면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습관이 잡힌 것들을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백지에다가 그렇게 써내려가면 훨씬 이 사람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렇게 만들면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뇌 성장기에서 그걸 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저는 10대 교육을 학부모들 되게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같은 이렇게 딱딱 얘기하는 성격의 사람들은요, 되게 감정적인 학부모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애들은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어요. 그 10대들 얼마나 귀엽고 그런데. 근데 그 부모님들이 상대하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되게 좋은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보편적으로 성인분들이 확실히 저는 좀 스타일이 맞아서 그냥 성인분들 좀 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원래는 제대로 하면은 진짜 괴물들을 만들 수가 있죠. 20대 한 초반에 억대 연봉 내는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20대, 30대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몰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몰입을 하는데 10대 때는 아는 지식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내가 아는 선내에서만 선택을 해요. 근데 거기에 개발로 충분히 채워놓으면은 개발이 굉장히 흥미롭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흥미롭게 채울 수가 있는데, 그런 지식들이 20대, 30대, 특히나 30대 후반이 될수록 너무 아는 게 많고 습관이 잡힌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변화에 빠르려고 변화가 빨라야 돈이 많이 벌리고, 그리고 그런 개발자들은 확실히 전문 영역에 좀 더 빨리 들어가고, 변화가 여러가지 기술적 소용돌이가 이렇게 치는데, 그런 거에서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그럼 기술 자체가 완전히 기존에 했던 거랑 새로 나온 기술이 다르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유사 기술이 30-40%는 기본 깔고 들어가면 돼요. NFT나 이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소켓 TCP나 UDP 또는 SCTP 아니면은 이런 기반 기술, 뭐 퀵 같은 뭐 이런 기술들,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기술이 앞으로는 계속 연장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트워크 뭐 채팅이나 이런 거는 항상 만들려고 시키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응용해서 하는 기술도 다루고 있죠. 문서 보는 것도 그래서 많이 보고, 아키텍처를 빠르게 보면은 또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니까 아키텍처를 보는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니즈가 되게 명확하면 또 개발에 집중이 또 좋아져.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수업도 하고, 그게 세계관 수업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거의 뭐 그런 거예요. 이게 피부과로 치면은 피부과에 시술 하나만 딱 신청을 해서 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원장님 저 그냥 피부 좋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모든 시술, 그러니까 모든 피부에 그 하나하나마다 다 맞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저희가 좀 더 고급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이제 기초 수업은 예전에는 강사들한테 좀 맡겼는데, 사실은 기초 수업이
지금 그래도 확실히 그 질문이 되게 많다 보니까 기존에는 강사들 경력이 되게 살짝 이렇게 부족한 그런 친구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5년 이상의 경력자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기찬 팀장도 되게 잘 아는 편이고 기계한 팀장도 잘 알고 저야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질문 답변을 되게 훨씬 잘해주고 그런 면에서 또 물론 이제 제가 기존에도 해준 적도 많지만 기초 레벨에서는 많이 안 해줬는데 의외로 응용 2단계 1, 2단계 친구들은 질문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개발이 잘해지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그런 거에서는 질문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긴 취업할 때는 좀 질문이 많아서 그때는 제가 많이 도와주고 그거는 이제 제가 워낙 잘하니까. 근데 언제지? 기초 때도 질문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결해주면서 또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응용 1, 2단계로 올라오는 그 비대면 친구들도 많이 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선입견이 많이 사라지긴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대면을 이제 하게 되면서 강사의 퀄리티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많이 회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거의 제 위주로 거의 비대면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느낀 바가 되게 많고 그래서 많이 강사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중요하다, 더 디테일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찾아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이 또 변화하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거를 학생들이 일일이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에게 던져주고 그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편이에요.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그냥 뭐 되고 싶어도 지금 하는 거 하시면 내가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해킹을 하든 뭐라든 네트워크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웹 개발을 하더라도 TCP/IP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OSI 7계층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사실 지금 어떤 네트워크 관련된 네트워크가 포함된 그냥 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모든 거는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어 기술을 배울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기술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언어 하나 갖고 이제 뽕을 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사실 숙련된 개발자가 되면 언어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물론 언어 하나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죠.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언어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숙련도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으면 그냥 장땡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술이 굉장히 성능이 중요해 이러면은 그 언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경량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만 만드는 수준이면 그렇게까지는 또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일정을 잡고 그거를 최적화하는 기간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고도화 또는 경량화 아니면 최적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여러가지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시점을 잡아 가거든요. 실제로 큰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보다 한 가지 형태로 학생들이 교육하는 것도 말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단가반으로 하는 거는 학원도 좋고 학생도 좋아 보이는 1차원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의사 입장에서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갈 때 제일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는 만약에 이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사마귀가 나요.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나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사마귀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마귀만 치료해 주는 것도 이 사마귀만 빼주는 건 1차적인 치료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이 사람의 면역력을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 그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사마귀가 안 나는 거거든요. 기존에 나는 사마귀도 치료해 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좀 제대로 길게 보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앞으로 돈이 더 크게 돌 확률도 있고 이미 크게 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질 만한 개발자는 극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자가 본인이 되는 게 사실은 아주 좋은 기회를 잡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라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좋은 기회 많이 오게 되고, 그럼 좋은 대표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CTO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나는 회사에서 그냥 월급이나 받고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저 사장 새끼 증오하고 막 나는 착한데 사장은 나쁜 새끼고 막 저 새끼만 돈 버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결국엔 그 사장이라는 사람도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더럽고 치다면 내가 하면 되는데, 사실 내가 했을 때 저 사장만큼의 인프라나 뭐 시장의 어떤 점유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빨리 진입한 그 사장도 대단한 거야 사실은. 그런 건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뛰어남을 인정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딱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을 먼저 보시고, 물론 지금 내 상황이 시궁창이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발전적인 성향을 가졌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전히 변화가 빠른 사람이 잘 될 것이고, 이거는 지금 NFT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여전히 맞다. 돈이 저렇게 돌면 누구한테 가겠어? 개발자들을 많이 뽑겠죠. 그럼 당연히 개발자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제페토 하나도 2200억원 투자받으면 투자를 받았으니 이제 투자받은 돈으로 뭔가를 더 만들겠다 이거거든.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겠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요즘 마케팅도 뭐 다 인터넷으로 하고 뭐 개발도 인터넷으로 하고, 이제는 뭐 심지어 뭐 김치냉장고 이제 쇼룸까지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한다느니 뭐 말 다 했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이제 앞으로 아무튼 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막 지금 뭐 동남아 개발자를 데려다 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훌륭한 한국 개발자들이 밀리면 안 되겠죠. 물론 한국 개발자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그 와중에서도 레벨이 있다 이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28살 때쯤에 그 병특이 끝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빡세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바로 이제 군인 때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 군인 때는 그래도 군인 때도 내가 딴 거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긴 했는데, 그 알바를 많이 했죠. 오히려 실수익보다 딴 걸로 되게 많이 벌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보다 지금이 굉장히 사정이 더 좋아졌어요.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사정이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하시고, 8년이 아니야, 8년이 뭐야, 한 9년 지났겠다. 그러니까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스펙이 좋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 개발 기술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제가 구인 시켜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진짜 재밌는 게, 이제는 옛날에만 해도 진짜 막 학교도 많이 보고 나이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나이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 와도 저는 그냥 잘하면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나이에 대한 선입견도 거의 없어지고 그냥 잘하시면 되더라고요 요즘은.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